가끔 가다가 잠깐 얘가 자꾸 뜨면 신경 쓰이는데. 아이고. 다시 공유 좀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중간에 이게 가끔씩 뜨는 것 때문에. 잠시만요. 아이고. 공유 자체를 그냥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잠시만요. 아이고. 잠깐만요. 화면 저기를 나가 버렸어요. 천천히 하세요, 박사님. 네. 네, 됐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서영입니다. 명절 때 우리가 지지고 볶고 튀기고 이런 음식 너무 많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메가3와 그다음에 이제 또 쌀쌀해지니까 메나 C가 차로 따뜻하게 마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점점 또 우리가 치매나 파킨슨 이런 질환 때문에 많이 뇌 질환이 또 많아지고 있는 만큼, 그래서 코그니테이트 이 세 가지 제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위에 당 영양소를 바탕으로 한 헬스케어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 시간에 권현숙 대표님께서 말씀을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저는 살짝 건너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사실 세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도 여지껏 살아왔다는 게 놀라울 만큼 이 세포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세포는 보통 단백질과 핵으로 이루어졌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세포 끝에 이렇게 말단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도식화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세포막은 지질로 되어 있고 밤색으로 칠해진 저 단백질 끝에 이렇게 촉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8가지의 탄수화물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역할은 인지를 하고 대화를 하고 면역을 하더라. 그래서 각종 영양소인지 호르몬인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어주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세포에서 어, 인지를 해서 제대로 필요한 곳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독소들이 이렇게 침입했을 때 인지를 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어떤 독소인지 이런 것을 인지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지를 했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담당하는 게 바로 세포 끝에 붙어 있는 8가지의 탄수화물이더라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8가지 조합 중에 어떤 한 가지가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촉수가 만들어지지 않고 부족하게 되면 그곳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세포의 촉수를 또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당영양소, 글리코 영양소, 당수의 당사슬, 당단백질, 면역탄수화물 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모두 세포의 촉수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는 세포 하나당 약 10만 개의 촉수로 이렇게 빼곡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은 3, 4만 개 내지는 아예 세포에 촉수가 없는 세포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세포들이 어느 특정한 부위에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오게 되고, 문제가 오면 나는 어떤 증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병원에 가겠죠. 증상이 나타나면.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떤 질병명을 붙여서 처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인은 이렇게 세포의 촉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에 원인이 있다. 이것이 우리 전 시간에 말씀해 주신 엠브로도스를 섭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오메가3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추석 때 지지고 볶고 튀긴 거 정말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오메가3를 그래서 더 많이 드셔줘야 된다. 지금에 필요한 게 이제 오메가3예요. 그래서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생선류에 많이 들어있고 들기름, 아마씨기름 이런 거에 들어있는 것이 오메가3고 이것이 하는 역할은 눈이나 신경조직이나 혈관계, 심혈관계 이런 것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비해서 오메가6는 우리가 지지고 볶고 튀길 때 많이 쓰는 기름, 예, 그것의 총칭이 이제 뭐 기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기름들 중에도 어떤 갱년기나 피부에 또 많이 질환에 좋다 그래서 먹는 달맞이꽃 종자유 많이들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이 오메가6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우리 다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하냐면 어떤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1대1에서 1대4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데 현대인들은 1대20에서 1대100.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를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는 거에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식품의 가공된 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조리 과정에서 많이 그 오메가6를 많이 첨가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에 비해서 6를 너무나 많이 먹고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문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오메가6가 과다하게 되면 우리 아까 세포막이 지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세포막이 지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메가6가 월등하게 많아지게 되면 세포가 단단해져요. 세포가 단단해지면 세포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세포 안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이 잘 들어오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비율의 세포막으로 이루어졌을 때 세포막이 부드러워서 노폐물은 잘 원활하게 빠져나가고 영양분은 쏙쏙 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포 끝에 당사슬이 이것을 인지해서 넣어줄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잘 모르고 오메가6를 우리가 과다하게 많이 먹고 있으니 그에 비해서 오메가3를 많이 보충해 주면 적절한 그 어떤 벽이 만들어진다, 세포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까 하다가 황토벽이랑 시멘트 벽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6를 더 많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시멘트 벽에 가깝게 이렇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세포막이. 그런데 황토벽은 어때요? 숨을 쉴 수가 있죠. 공기가 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적절한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배합이 세포막에 어떤 건강한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에 뭐 추석 선물로 한우 선물들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그런데 내가 받은 한우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이렇게 풀을 먹고 자란 소일까?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길러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런 환경에서 초원에서 풀을 먹고 자란 초식 동물이잖아요. 네, 풀을 먹고 자란 이 소들에게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그 배합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어떤 야채나 과일의 생산법도 달라졌지만 이 축산업도 점점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소들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메가3와 그럼 오메가6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 내가 이 소고기를 먹는다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닌 우리가 일반 그 소고기는 보통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 10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많이 드신 분들 오메가3 더 많이 드시면 됩니다. 오메가6를 과다하게 드시게 되면 만성염증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심장질환을 비롯해서 고혈압, 당뇨, 이형당뇨, 관절염,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질환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오메가6의 과다가 지금
점점 어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린 좋은 오메가3를 알고 많이 섭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오메가3를 그럼 선택하려면 첫 번째로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오메가3는 보통 생선, 어유에서 많이 추출을 하는데 이 생선은 수은이라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많이 오염됐기 때문인데요. 이 먹이사슬의 이 상단에 있는 물고기들일수록 이 수은이 더 많이 농축이 되는 거예요. 먹이사슬이 더 강한, 그러니까는 큰 물고기들은 작은 물고기들을 계속 먹고 이렇게 가장 먹이사슬의 상단에 있는, 예를 들면 연어와 참치 같은 경우는 더 강한 수은으로 농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임산부들에게 일주일에 연어 몇 그램 이상만 드세요라는 지침도 내려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메나테크의 오메가3는 세계 최고의 청정 지역인 페루 해안에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있는 멸치와 정어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중금속을 어떤 그 중금속으로부터 가장 그 안전한 까다로운 기준은 노르웨이 기준에 의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증류 과정을 거쳤고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노르웨이의 기준은 가장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로운 수은 중금속을 많이 배제했다. 그래서 특허받은 2단계 정제 기술로 중금속을 깨끗하게 제거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DHA와 EPA의 함량이 높아야 합니다. 예, 1000mg 이상 적어도. 그래서 그럼 DHA와 EPA가 뭔지 잠깐만 알아볼게요. EPA는 DHA와 함께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되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포화 지방산은 이미 포화됐다. 이렇게 딱딱한 더 이상 뭔가가 들어갈 수 없는 지방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PA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특히 LDL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옆에 그 그림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피떡이라고 하죠. 이렇게 피가 이렇게 껄쭉해지는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게 EPA입니다. 그리고 혈전증 예방약으로 시판되고 있을 만큼 EPA는 약으로도 제재가 되고요. 그리고 체내의 모든 염증에 효과가 있고요. 원활한 혈액순환을 통해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EPA이고요. DHA는 뇌나 신경이나 눈 조직의 필수적인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뇌 세포막을 연하게 해서, 뇌의 세포막을 연하게 해서 학습 능력과 기억 능력을 향상시켜 주죠. 그래서 DHA가 들어가 있는 참치, DHA가 들어가 있는 과자까지 아주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영국의 뇌영양 화학연구소에서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전달 속도를 좋아지게 하고요. 빨라지게 하고 치매를 예방해주고 노화를 방지하게 해주는 게 바로 DHA입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나 억제, 혈관 확장 효과에도 있고 체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한다. 그 뇌세포 간에 신경 호르몬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호르몬 역할까지 한다라고 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과 잠깐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와 있는데 DHA와 EPA의 함량이, 보시면 DHA 함량이 메나테크보다 더 높은 회사가 없습니다. EPA보다는 DHA가 좀 원가 비율이 좀 더 세요. 그래서 EPA들은 많이 넣은 거에 비해서 DHA가 좀 더 작죠. 근데 저희는 거의 비슷한 그런 비율로 EPA와 DHA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착하죠. 예, 이만하면. 예, 그래서 우리가 메나테크 제품 다 비싸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가 쉬워야 돼요. 이렇게 특히나 쓸개를 제거하신 분들은 오메가3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담즙에서 소화액이, 지방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오메가3를 드시고 이렇게 고기류나 이런 걸 드셔주시면 훨씬 소화가 잘 되는데
이걸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오메가3를 먹으면 막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트름을 했을 때 비린내가 올라와서 너무나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거는 어류 젤라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선 젤라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녹아요. 그래서 입에 그냥 이렇게 물고 19초만 있으면 그냥 녹습니다. 예, 그 정도로 녹고요. 그리고 씹어 먹어도 될 만큼 많이 비리지 않습니다. 천연 레몬 향이 나기 때문에 그냥 생선회 정도 먹는 비린 맛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로 삼키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씹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씹어 먹고 '아 그래도 좀 뭔가 비린 것 같아.' 고런 순간에 다시 메나베어즈 하나 딱 씹어 먹으면요. 비린 맛이 싹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그 오메가3는 그 어유잖아요. 그래서 산화가 되면 산패가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산화 비타민 E가 항산화 역할을 해 주는데 이 비타민 E가 함께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기름이기 때문에 산패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불투명한 케이스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달 용량이 좋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용기에 3 개월 내지 6 개월 대용량 들어있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었는데 몸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에 필수인 비타민 D가 함께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 with 비타민 D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정말 우리 인체에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사실은 뭐 햇빛을 우리가 자외선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내가 햇빛을 쬐어서 비타민 D를 내 몸에서 만들어낸다.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핍 비타민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결핍 결핍되고 있는 비타민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들어있고요. 이 지용성 이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메가3나 이런 지용성과 같이 드시게 되면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에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지샵을 이끌고 계시는 리더시잖아요. 이 박사님께서 메나테크의 오메가3는 순도가 매우 높아서 울트라 퓨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순수 이렇게 울트라 퓨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메나테크 오메가3 제품은 제가 아는 어떤 전 세계 오메가3 중에 최고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신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용으로 메가키즈가 나와 있는데요. 이 메가키즈는 식물성 해조류에서 추출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고요. DHA와 EPA 함량이 많이 들어있고요. 타사에 비해서 가격대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씹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맛있어해요. 새콤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식물성 오메가3고요. DHA 함량이 99%. 네, 어린아이들에게는 EPA보다는 DHA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D가 당연히 들어있고요. 아이들이 먹기 좋은 형태로 씹어 먹을 수 있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리코 누트리션인 메나폴이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몸의 모든 점막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메나C입니다. 우리는 눈, 코, 입부터 항문까지 모든 점막, 그러니까는 모든 외부의 공기와 맞닿는 부분, 외부의 물질과 맞닿는 부분은 다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과를 한 입 먹었다고 상상해 보시면 내 입을 통해서 식도, 관도 다 점막이고요. 위, 관도 다 점막이죠.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까지 전부 다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꽃가루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갔을 때 그 눈의 점막에서 이것을 물리쳐 주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감기도 막 눈을 비비게 되면 감기 바이러스가 눈을 통해서도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 코, 입부터 항문까지 우리 몸 전체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점막에 좋은 게 이 점막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뮤신입니다. 요것을 이제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왼쪽 그림에는 박테리아가 세포에 바로 접촉을 해 버려요. 그런데 어 요쪽에는 뮤신 막대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가 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긴 울타리라는 뮤신 막대기가 생기면서 박테리아가 바로 우리 세포에 접촉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게 바로 뮤신인데요. 이 뮤신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우리 메나C입니다. 그래서 천식과 비염에 대한은 당영양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점막과 뮤신 요거는 이제 메디칼 닥터라고 그래서 그 의학 저널인데 여기에 김경수 원장님께서 요 부분 요 챕터를 써 주셨어요. 그래서 뮤신은 당 단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메나테크에 있는 당 단백이 있죠. 우리 엠보로토스가 있죠. 그래서 엠보로토스와 함께 이 메나C를 섭취하게 되면 이런 그 천식과 비염에도 상당히 호전이 됩니다. 뮤신은 마치 공중의 여러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무기를 장착한 항공모함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께서 우리에게 이 어떤 공중의 여러 적들을 방어하라고 이 뮤신을 우리에게 항공모함의 역할을 하는 뮤신을 우리에게 장착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나C에는 또한 인삼과 식물성 당류가 조화롭게 함유되어 있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소화 기능이나 피로 개선, 에너지 증진과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부재료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오렌지가 그냥 비타민 C라고 한다면 메나C는 비타민 C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당류를 포함해서 인삼, 쓴바카, 세이지, 레몬버베나 페퍼민트 같은 이런 허브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삼이 들어가 있네. 난 인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삼 속에 있는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알지원, 알비원 이런 우리 어떤 생리 활성에 좋은 요런 것들만 추출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삼을 먹으면 안 돼. 이런 분들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몬버베나 소화를 돕는 그런 허브거든요. 그 레몬 버베나가 있어서 어떤 소화를 돕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요. 또 레몬 버베나의 두 번째 효능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나 소화기 점막을 염증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레몬 버베나입니다. 그리고 쓴바카가 있죠. 쓴바카는 소화불량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메나C가 위염이나 위장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세이지도 마찬가지로 소화불량이나 소화 촉진에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제가 그 메나C 같은 경우 그 헬리코박터 때문에 한 2달 동안 계속 약을 드시고 있는 고객이 계셨었는데 엠브로토스와 GI를 함께 드시게 하면서 이 메나C를 함께 권유를 했더니 약을 끊고 금방 약을 먹을 때보다 훨씬 빨리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염증 작용이나 이런 거에 많은 그 도움을 주는 부재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세르라 체리에서 추출한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인 그 비타민 C가 오렌지의 20배고 레몬의 28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증 수치도 낮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점막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소화 촉진과 피로 개선, 에너지 증진 그리고 염증에도 도움이 되는 메나C. 그래서 엠브로토스와 GI와 함께 이것을 드시게 되면 지금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요. 지금 이제 쌀쌀해지는 계절에 차가 필요하잖아요. 어호영 원장님께서 우리 커피 많이 마시지 말라고 권고하시니까 요 메나C 하나를 물에 타서 따끈하게 마시면 너무 좋고요. 나는 그래도 좀 더 달달하게 마시고 싶어 그러면 요 메나C 한 알이나 두 알에다가
저기 퓨어, 우리 트루 퓨어 있죠? 그 한 포를 따끈하게 같이 타서 드시면 아주 고급 인삼차를 드시는 그런 맛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코그니테이트, 우리 몸의 통솔 기관인 뇌를 건강하게 하고 치매를 예방해 주는 코그니테이트. 예, 노화로 인해서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것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그 성분이에요.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것이. 그런데 특히 뇌신경 세포막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화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 이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근육도 많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많이 분비가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 급격하게 줄어들고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 그래서 이 건망증, 특히 이제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가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이후에 이 기억력 감퇴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물건 둔 곳 깜빡깜빡하고 핸드폰 들고 통화하면서 또 핸드폰 찾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도 인지 장애, 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잦다 그러면 경도 인지 장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경도 인지 장애가 있게 되면 정상인의 8배 이상으로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잘 관리하게 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 세포막에 필요한 포스파티딜세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코그니테이트, 이름 참 어렵죠? 이걸 많이 드시게 되면 치매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저희도 초기 치매이신 분에게 우리 코그니테이트와 오메가3 엠브로토스 이걸 같이 이렇게 드시게 했을 때 빠르게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여기 우리 식약처에서도 이 포스파티딜세린을 이제 40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임상을 했더니, 이 포스파티딜세린을 많이 섭취를 시켰더니 데이터상 12주 동안 이거를 투여를 했더니 4년에서 14년까지 기억력이 개선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기억력 부분에서 4년에서 적어도 14년 정도 더 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뇌 나이가. 그러니까 충분히 보충해 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음식으로 이 피부 보습에도 좋다. 맞습니다. 이게 이것도 역시나 임상 실험 결과 여기에 트로할로스라는 수분 탱크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드신 분들이 지금 우리 화장품도 이제 많이 기여를 하지만 드시면 피부도 촉촉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코그니테이트를 그럼 내가 섭취하려고 하면 나는 음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두알 포스파티딜세린, 이 코그니테이트 2알을 드셔야 되는 만큼의 양을 내가 음식으로 섭취한다. 그러면 대두를 15kg, 참치 1.5kg, 우유 16리터, 치즈 2.2kg를 지금 보신 만큼 드셔야 되는데 아마도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배불러서 못 드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게 캡슐이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까만 캡슐이에요. 그리고 깨물면 고소한 액체가 나오는데 대두유로에서 추출한 액이거든요. 그래서 고소합니다. 씹어 먹으면. 그래서 오메가3와 함께 이것을 씹어 먹으면 좋고요. 이 까만 이유는 오징어 먹물로 우리가 오징어 먹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까만색을 띠고 있고요. 오메가3와 우리 클린할 때 막 껌도 씹고 싶고 뭔가를 막 씹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메가3하고 이 코그니테이트를 같이 씹으시다가 그래도 좀 더 나는 좀 달달한 걸로 마무리하고 싶다 그럴 때 메나베어즈를 냉동실에 얼렸다가 깨물어 드시면은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씹는 욕구가 필요할 때는 씹어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을 이렇게 시중에 나온 것도 나온 포스파티딜세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돼지의 뇌에서 추출한 거라고 하는데 저희는 식물성입니다. 돼지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섭취해 주시고요. 네, 코그니테이트는 이렇게 학생들 배우고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은 요즘 학생들 전문성을 갖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들 해야 되는 전문인들, 그다음에 직장인들, 그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점점 인지력이 감소하고 있기 시작하는 노년층들 이런 분들이 섭취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강의는 마치고요. 이번 추석 때 좀 내가 과하게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했다 싶으시면 오메가3 많이 섭취하시고요. 따끈한 차가 생각날 때 메나시로 따끈한 차 마시면서 이제 다시 시작된 일상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